감자는 한때 유럽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작물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모습이 이상하고 감자꽃도 볼품없어서 사람들은 감자를 악마의 음식이라며 기피했지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감자가 문둥병을 일으킨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감자밭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자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이지요. 그는 감자가 식량난을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자를 무시했지만 대왕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왕궁 정원에 감자를 심고 군인들에게 철저히 지키게 한 것입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에는 일부러 경계를 느슨하게 하라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거야? 결국 호기심 많은 백성들이 밤에 몰래 감자를 훔쳐 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저렇게 지킬 정도면 분명 엄청 귀한 거겠지?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감자가 슬슬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모두가 감자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대왕의 심리전 덕분에 감자는 프로이센 전역에 널리 퍼졌고 이후 유럽에서도 감자를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감자가 늘 행복한 이야기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어느 날 감자 역병이 돌아서 온 나라에 감자가 썩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어쩔 줄 몰랐고 굶주린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섰지요. 그렇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감자는 단일 작물에 의존하는 농업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감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현대에도 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는 주인공이 화성에 홀로 남겨졌을 때 생존을 위해 감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화성 흙에 인분을 섞어서 비료로 쓰고 물을 만들어서 감자밭을 만들지요. 감자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주인공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영화를 계기로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을지 실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감자는 한때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중국을 통해 들어왔는데 처음엔 주로 산간 지방에서만 재배되었지요. 사람들은 쌀 대신 감자를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감자를 갈아서 만든 감자전도 탄생했습니다. 전분이 부족해 잘 뭉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전분을 따로 빼서 다시 넣는 방식으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감자전이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대표 음식이 되었지요. 감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모여 지금 우리가 감자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면 왠지 더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감자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재배되며 영양가가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감자의 주성분인 전분은 에너지 공급원으로 탁월하여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도 적당량을 섭취하면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며 쉽게 소화되는 특성 덕분에 소화기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감자를 통해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과일과 달리 조리 후에도 비타민C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익혀 먹어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여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한국 식단에서 감자는 칼륨 보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감자는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으며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 감자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삶거나 찐 감자를 섭취하면 섬유질이 잘 보존되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감자는 장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감자에는 비타민 B와 엽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단백질 대사를 돕고 신경 기능을 개선하며 엽산은 세포 재생과 혈액 생성에 기여합니다. 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자 속에는 철분도 들어있어 체내 산소 운반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일조합니다. 특히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 감자는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감자의 또 다른 매력은 글루텐이 없다는 점입니다. 밀가루나 다른 곡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감자는 훌륭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이용한 요리는 글루텐 프리 식단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감자전, 감자 샐러드, 감자 수프 등 다양한 요리로 글루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는 칼로리가 낮은 편에 속하여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감자를 찌거나 삶아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를 튀기지 않고 건강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면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섭취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감자의 주성분인 전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 수치를 급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감자를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편으로 조리법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감자를 튀기거나 구워 먹을 때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고온 조리 방식은 감자의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여 혈당 지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감자를 튀길 때 사용되는 식용유와 버터 등은 지방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축적되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대사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키웁니다. 또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탄수화물 식품인 흰빵이나 흰 쌀밥과 함께 감자를 섭취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으로 감자와 함께 먹을 경우 혈당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이는 체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하여 췌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혈당 조절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 샌드위치나 감자 버거처럼 흰 빵과 감자가 조합된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쉽게 배고픔을 유발해 폭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자 자체가 포만감은 있지만 혈당 지수가 높은데 흰 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 변동이 커져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자와 맞지 않는 음식은 고지방 육류입니다. 감자를 튀긴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에 베이컨, 소시지 같은 기름진 고기류를 곁들이면 혈당뿐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감자의 전분과 고기의 포화지방이 만나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켜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류와 함께 먹을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형성될 수 있어 장기간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감자를 먹을 때는 기름진 고기보다는 저지방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감자와 상극인 음식은 달콤한 과일입니다. 감자와 바나나, 사과, 포도 같은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과당과 감자의 전분이 동시에 흡수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감자 요리에 설탕을 넣거나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조합입니다. 감자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와 설탕의 단순당이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가 맞물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특히 감자 튀김에 케첩처럼 당이 많이 든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혈당 변동이 큰 식단은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자와 상극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감자와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포함되어 있어 감자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감자 자체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인데 찬 성질의 오이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에 오이를 곁들이는 경우라면 신선함을 더해주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자와 맞지 않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산성도가 높아 감자의 전분과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역류나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자와 토마토의 조합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이를 방해하면서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역시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자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쉽게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감자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과 우유의 유당이 만나면 소화, 효소의 작용이 저하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감자와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활용한 크림 스프나 감자와 치즈를 곁들인 요리도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우유 대신 식물성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자와 단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처럼 당 함량이 높은 음료와 감자를 같이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흔히 접하는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조합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체내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감자의 저장과 조리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자를 잘못 보관하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며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난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감자를 생으로 먹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감자에는 솔라닌뿐만 아니라 레티닌이라는 독성 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생감자 섭취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감자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감자를 삶거나 찌는 방법이 가장 건강한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면 전분이 덜 분해되어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특히 껍질째 삶으면 감자의 식이섬유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찐 감자에 올리브유와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찐 감자를 으깨 요거트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굽는 방법도 감자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븐에 구우면 감자의 영양소가 비교적 잘 보존되며 바삭한 식감으로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와 허브를 뿌린 뒤 오븐에 굽거나 통째로 구워 소금과 후추를 곁들이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울 때 고온으로 오래 조리하면 전분이 변성되어 혈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온에서 천천히 구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튀김이나 전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튀기면 기름을 흡수하면서 칼로리가 높아지고 전분이 가열되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을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작용하여 체중 증가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여 기름 사용을 줄이거나 팬에 소량의 기름으로 굽는 방법이 보다 건강합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깎은 후 물에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와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 영양가가 줄어듭니다. 특히 비타민C는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열과 물에 쉽게 파괴되므로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를 손질할 때는 바로 조리하거나 물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감자를 찔 때 너무 오랫동안 삶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를 너무 오래 삶으면 조직이 무르고 전분이 과도하게 분해되어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삶은 후에는 차갑게 식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갑게 식힌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로 만들어 냉장고에서 차게 해서 먹거나 삶은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다양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브로콜리, 당근, 피망 등 다양한 채소를 함께 볶거나 찌면 감자의 혈당 상승 효과를 낮추고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볶음이나 감자채 볶음에 파프리카와 양파를 추가하면 감자의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섭취 방법과 조리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와 상극인 음식을 피하고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리법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감자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영양소 흡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감자의 탄수화물과 균형을 이루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자와 달걀을 함께 조리하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적합합니다. 감자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더하거나 감자전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달걀에 함유된 비타민 B는 감자2, 비타민 B와 함께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감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역시 단백질이 풍부하며 감자의 탄수화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 건강을 돕기 때문에 감자의 칼륨과 함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전이나 감자볶음에 두부를 곁들이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영양소도 보완됩니다. 세 번째로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생선입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감자의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상승할 때 생선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이를 느리게 만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선찜이나 구운 생선과 감자 요리를 함께 제공하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 감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감자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섬유질이 감자의 전분 소화를 천천히 하게 도와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칼슘과 감자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여 근육 경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알리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감자의 칼륨과 함께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볶음이나 감자국에 양파를 넣으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져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조합이 됩니다. 특히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자와 함께 먹어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자와 잘 맞는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유익균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감자의 전분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감자국이나 감자볶음에 김치를 곁들이면 감자의 부담스러운 탄수화물 흡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김치의 비타민 K와 감자의 비타민 B가 함께 작용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감자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감자와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엽산이 감자의 비타민 B군과 시너지를 이루어 신경 건강을 돕습니다. 감자 스프에 시금치를 넣거나 감자 볶음에 시금치를 곁들이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어울리는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많아 감자의 전분과 조화를 이루며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감자와 닭고기를 함께 조리하여 찜 요리로 만들면 부담 없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의 필수 아미노산이 감자의 비타민 B와 결합하여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섭취 방법과 조리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와 상극인 음식을 피하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천하는 건강식품 정보도 남겨놓았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